이제 위닉스는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 관련 테마주로 위닉스가 엮여져 있죠. 그래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대표적인 신일전자, 파세코 등 여름 대표 관련주가 있고요. 그들이 지금 현재 추세를 상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닉스 역시 추세를 상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폭을 가져가면서 여름 테마의 재료는 시장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직 물량을 매도하지 않으면 보유 물량은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걸로 홀딩하는 부분이 유효하겠고요. 그리고 다만 부담되는 건 시장에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동적인 매매 포지션을 가지면서 아직까지는 보유 종목을 홀딩하는 그리고 목표가까지 가져가는 모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뭐 비슷한 류인데 당뇨병 치료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당뇨병 치료제가 좀 잠잠한 모습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상승 섹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잠잠하던 종목들에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들고 온 섹터는 당뇨병 치료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뇨병 혈당 체크가 아니라 치료제이군요. 어떤 기업인데요? 네, 기업은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 네, 현재 현대약품은 신약 개발을 위한 미국 임상에 돌입을 했습니다. 해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글로벌적인 당뇨 시장을 점진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뇨 환자의 증가에 따라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 당뇨 연맹은 2018년 440억 달러의 당뇨 시장이 2021년 540억 달러로 약 30%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임상 승인 부분도 현대약품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미국 FDA로부터 경구형 제2형 당뇨병 치료 신약 후보 물질을 이상 임상 시험을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신약 후보 물질은 체내 인슐린 분비 조절 수용제를 타겟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약품의 약물적 특징적으로 인해서 저혈당 같은 부작용이 적으면서 이를 1회 복용이 뛰어난 혈당 효과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약품은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면 당뇨병 치료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한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 말 메드포민 성분 치료제 31개가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대약품은 그로 인해 반사이익이 얻었다. 그로 인해 시장에서 잠시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봤더니 국내 유통 원료 의약품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근데 완제품 상대로 288개 중에서 31개에서 발암 추적 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현대약품이 조금 더 부각되는 부분이 시장에서 존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 또한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 해외 업체와 활발한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라이센스 계약 시에는 해당 국가에서는 국내 개발, 공급 계약, 그리고 독점 판매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사이러스 테라피우틱스와 자체 개발 중인 당뇨 신약 라이선스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충분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바이오 쪽에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여러 가지 시장을 바이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바이오 섹터, 제약 섹터로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상이요. 가격 전략 얘기해 주세요. 매수가는 5,400원 부근을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6,800원, 손절가는 5,000원 짜게 보고 있습니다. KT엔진 의견은 X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 전자담배 수출 개시함으로 따라서 해외 시장 확장성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월 KT엔진은 필립 모리스와 전자담배를 판매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담배 시장 본격에 진출해서 기대감이 시장에서 웃도는 상황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분 증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KT엔진 지분 확대가 눈에 띄고요. 이는 11.2%에서 12.2%에서 약 1%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년간 발목을 잡던 중동 수출이 가시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중동 지역 유동상인 알리코자이와 상품 공급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의 연장도 있고요. 그리고 최소 개런티 물량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중동 수출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전년 7월부터 중동 수출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실적 터닝 어라운드는 가능하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순환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오지 못했던 KT엔진은 최근에 많이 오르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든다면 충분히 주가 역의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전자담배로 인한 시장의 기대감은 상승의
좀 있을 것이다. 충분히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이라도 판단에 매수 의견은 X를 드렸습니다. 네, KTNG는 X이고요. 다음은 이제 오리온입니다. 내수주 가운데 뭐 농심, 오리온, 하이트 잘 가죠? 오리온은 어떻습니까? 네, 오리온에 대한 의견은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리온은 객관적으로 중장기적 향후 10년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그 정도로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리트가 있는 것은 바로 실적인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사태에도 1분기 제가 제품 수요가 늘면서에 따라서 실적을 상향 또는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이 약 1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간 실적을 보시게 되면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4년 동안 실세 없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수치이고요. 17년 대비해서 19년 매출액을 봤더니 약 300% 증가, 영업이익은 약 400% 증가한 수치로서 향후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나가는 이유를 봤더니 경쟁사 대비 우호적인 생산 지역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포트폴리오가 시장에 맞게 잘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통 채널 측면에서 가장 강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은 시장에서의 가장 큰 재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도 저가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중장기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하트를 드렸습니다. 네, 삼성에 대한 의견은 하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미국 일단 먼저 얘기 드릴 게 화웨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 블랙리스트 기업이 선정이 되던 화웨이가 있죠. 그래서 2분기 이후 신규 스마트폰에 구글 모바일 서비스가 탑재가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로 인해서 화웨이는 내수 시장을 확대를 하면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해지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샤오미가 해외 시장을 선회하면서 화웨이가 반납한 점유율을 대거 흡수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수혜는 중국 기업인 샤오미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라고 봤더니 삼성전기는 화웨이에 대한 노출 빈도가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를 통해 올리는 매출 비중이 되게 유의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언급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인 MLCC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덕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0% 하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반기 수요 회복 시에 충분히 매출 증가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회복과 그리고 5G, 그다음 전기차 시대에 따른 MLCC 수혜가 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단 의견은 하트를 드렸습니다. 스타네트웍스에 대한 의견은 일단 X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가져온 종목들은 되게 중장기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섹터 또한 다 좋은 종목인데 하트네트워크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이 나온다는 부분에 대한 X를 먼저 드렸습니다. 일단 하트네트워크스는 5G 관련주로 엮여져 있습니다. 광케이블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데요. 현재 5G 관련주들이 봤더니 KMW, RFHC 등 대형주들이 확실한 추세 전환이 없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바뀐 다음에 충분히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X를 드렸고요. 3월부터는 타사네트워크스는 가파른 이익 성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올해 실적 회복에 따른 결정적인 계기였던 게 바로 일본 수출 본격화 전망이 부분입니다. 일본 라쿠젠에 이어 S사도 6월 말부터 장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따라서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양사 매출 올해 3분기부터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 있고요. 그다음 향후 1년간의 실적은 되게 낙관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2분기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6월부터 이동통신사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에 따른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트래픽 양상이 상승되면서에 따라서 5G 광 케이블 또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고요. 코로나19 사태가 또 한 번 광 장비 투자 수요를 이끌 수 있다는 게 노고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과 그 다음에 호재가 양상이 있음에 따라서 장기적인 호재가 되게 많은 상황이지만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부분에서 5G가 대형주 위주로 아직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매수 의견은 X를 먼저 드렸습니다.